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시장의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다시금 미국 지표 오전에 강달러가 진행되면서 103원대에 들어가며 엔 저가 복병으로 다시금 떠올랐다라는 점과 우리가 쉬는 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발 이슈도 역시 시장을 좀 도사리고 있다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모든 우려를 떨쳐내고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부터 코스피 기준 1990이 보여졌었는데 약간 물량을 빠르게 소화한 뒤 현재는 추가 상승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금요일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급하게 들어왔던 외국인의 경우 현물 기준으로 매수 기조는 이어가는 모습인데 선물 쪽은 1000계약 이상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 중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이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금요일장 휴장이었으니까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프로그램을 앞세워서 굉장히 많이 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일단 시장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눈에 어떻게 시장이 읽혀지는지 궁금하군요. 네, 일단은요, 지수 1990입니다. 이번에 2000선을 잘하면 돌파할 가능성이 수급이 지금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00선을 돌파하더라도 결국엔 한계치에 부딪힐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 얘기를 속내로 먼저 좀 표현을 해보죠. 이번 주 22일입니다. 현재 시각이니까 국내 시각으로 23일 정도가 될 텐데요. 미국 이제 4월 30일에서 5월 1일 양일간 진행이 되었던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버냉키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버냉키의 형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유럽엔 드라기가 있고 미국에는 버냉키가 있고 지금 일본에는 아베라는 사람이 있죠. 정책 당국론자의 입에 의해서 지수가 변동폭을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도 그렇게 정책 당국자들의 흐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이번 주 역시 버냉키 입에 따라서 농축 전략, 한국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완전히 셀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국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 즉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버냉키 입에서 나오면은 그 돈을 바로 걷어들이지는 않겠지만 현재 자산 매입 850억 달러에 그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 줄어든다면은 그 자금들 즉 그동안 채권 시장도 사실 주식 시장과 강세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 돈을 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자금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변수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프로그램 거래 말고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프로그램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오늘 프로그램으로 지금 1990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 말고는 특징적인 수급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수급적인 해석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2000선 다가오면은 펀드 한 매다. 그 물량을 체크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항상 연초에 2040포인트를 한번 찍었었고요. 그 중가운데 2000선을 한번 회복을 했다가 다시 무너졌었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매도를 중간중간 많이도 쳤지만 2000선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기간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신권이 그동안 또 일부분 사조였었는데요. 2000선이 다가오면 이 펀드 한매 물량이 항상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됐었고요. 물론 그 펀드 한매 물량이 당연한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어떤 대형 기업들의 지금 펀더멘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구간이라는 거. 아직 2000선을 회복은 못했지만 그 정도 한계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300억 정도
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2000선 돌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 이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랠리를 못했었고요. 한국 증시만 계속 디커플링 됐었고 여기서 일본이 오늘 1%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단기적인 랠리가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뱉지 않겠냐, 이게 시장의 사실 이슈거든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물량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은 2000선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초 한 2040포인트, 3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 심리를 개인들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계적인 물량이 아닌 적극적인 손매매로 인해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특징적인 업종이 전기가스 업종이 지금 1.78% 빠지거든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강했던 통신업종이요. 오늘 SK텔레콤은 3%대 오르고 있지만 KT랑 LG유플러스는 1,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섬유유복, 음식료품 이런 방어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정유업종, 화학업종 상당히 강한 모습, 철강업종도 강하죠.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로 대응주를 좀 이끄는 모습이 사실 오늘 어떤 기계 속의 물량 속에서 약간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50억 그리고 20억 정도 들어오면서 그래도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다. 하지만 오늘 멜파스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아서 결국에 떨어지잖아요. 코스닥 내에서도 결국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유동성 장세이긴 하지만 코스닥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가감하게 역시 버려야 되는 그런 게 맞지 않나, 멜파스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2천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개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환율에 달려있다라는 데 전문가들의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표 호조로 엔달러가 다시 103엔대, 100엔대 돌파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이 강달러 때문에 우리도 좀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얘기하신 미국의 출구 전략 때문에 달러는 더 강세로 진행되고 외국인들 수급은 더 돌아오기 힘든 구조가 되면 어떡하나, 더 쉽게 질문드리면 출구 전략의 코스피가 발목이 잡힌다라고 보시는지요? 나온다면. 일단은요. 예, 최근에 엔화, 우리 시장 금요일 석가탄신일 쉴 때요. 엔화가 103엔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100엔을 돌파했을 때처럼 의미가 상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100엔이라는 건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는데 그걸 네 번째 돌파를 했고요. 이번에 103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또 다시 마디점을 말씀드리자면 105엔 그리고 110엔이 되겠죠. 다음 마디점은. 그렇게 돌파를 하면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주말에 북한 관련 미사일 뉴스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역외 환율 NDF가요 112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화가 약세인데 원화가 같이 약세가 됐습니다. 원화가 1080원에서 지금 1120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결국에 북한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가, 즉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가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약에 출구 전략을 쓰게 된다면요, 달러를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달러를 걷어들이게 된다면 원화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달러가 계속 약세여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만약에 달러가 이제 강세로 계속 전환한다면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즉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약세가 단순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약세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버냉키의 발언, 그리고 연준의 지난달 의사록, 정확히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친 양일간의 의사록을 좀 낱낱이 분석을 해보고 시장에서 달러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화 흐름을 읽어야 되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원화가 그동안 강세 흐름을 추세적이었다면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변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엔달러의 흐름은 사실 미국 달러가 만약에 강세로 계속 간다면요,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더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엔화는 상당히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엔화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그 정책 속에서 약세였는데
달러가 강세하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강세하로 간다면은 더 약세를 지지받을 수 있는 점, 즉 미국과 일본이 공조한다고 제가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참 일맥상통하게 가는 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일본 증시는요, 오늘도 또 1%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15,000원 회복했다고 했는데 벌써 15,300입니다. 뭐 고공행진인데요. 이렇게 간다면은 뭐 제가 올해 말에 사실 제시한 18,000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 속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한 해 흐름에 의해서 국내 시장 업종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기 지수 상승이 지난주에 많이 일어났고요. 오늘 1990선에 대해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린 5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6월 달에 컷오프 유충기일을 앞두고서 외국인들이 아직 만기가 많이 앞둔 상황에선 그 포지션, 즉 프리미엄,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빼먹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는 위로 한번 올렸다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옵션 만기 2주가 지났는데요. 5월 이후에요. 그 이후에 사실 콜옵션, 풋옵션을 보면은 지금 2,000선까지는 약간 열린 모습을 사실 미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는 상당히 많이 제한을, 하방 쪽으로 경직을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월 달까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큰 폭의 하락은 사실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읽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지수 흐름 속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형주는요. 그런 게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뭘 사야 되느냐,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PBR이 낮은 것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은 것들, LG 하우시스, 지난주에 한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적이 안 좋은 멜파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 유동성이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1분기 상당히 좋았던 업종들, 그런 것들을 계속 매매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지수가 2,000선이 됐든, 지수가 1,900선이 됐든 상관없이, 코스닥 지수가 뭐 570을 가든 550선을 가든 상관없이 그 업종별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세우셔서 그렇게 좀 차별화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하여튼 변동성이 수요일 이후에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인 매매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의 종합적인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볼게요.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장에서 장중한테 261.75까지 가는 걸 제가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일단 뭐 위쪽에 한번 260 이상 열려있다고 하셨었는데 약간 예상하셨던 자리까지 한번 갔다 온 겁니까? 네, 일단 종합 지수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 터치를 좀 못했습니다. 위쪽 고점이 좀 아쉽게 아주 약한 부분에 변곡 마디 자체, 레인지 자체를 살짝 벗어나면서 완벽한 터치를 좀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의 이제 커플링 현상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 연휴에 좀 발생되다 보니까 오늘 출발 쪽으로는 눈치 출발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관계 쪽에서만 나홀로 매수세가 좀 확대되고 있지만 이게 미결제 증감이 없죠.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 역시도 청산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기관계 쪽에서도 청산성이 좀 더 포지션의 정리 쪽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발생될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출발과 함께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었죠. 최근에 트렌드 참 수급 자체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하면 어떤 포지션을 따라다녀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옵션 만기가 넉넉히 남아있던 말던 관심 없고, 그 부분 속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의 반대 크로스가 좀 발생이 됩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콜옵션 쪽이 확대가 되면서 이것을 반대급부 쪽으로, 디커플링 쪽으로 조정 양상을 좀 만들어 놓았고요. 현재 시장이 선물 쪽에서 잠시 뒤에 파생 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차트상에 보면 반등이 살짝 올라왔죠. 그건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나를 갖고 위로 쪽으로 좀 당겨 놓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콜옵션과의 반대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면 차익 쪽에서 현재 출발과 함께 매도 쪽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익이 먼저 바스켓은 비어 있을 만큼 많이 비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비어 있는 상태
상태에서 차익 쪽에서의 매도 출발이 워낙 강하게 되다 보니까 비차익 쪽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돼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베이시스 악화가 현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순간순간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양들이 위쪽으로 양봉을 강하게 뽑아낼 것처럼 분봉해서 보여주다가 바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형국이죠.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순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의 커플링 현상을 가지고 들어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맞추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만큼 시장은 현재 부분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추세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단이 남아있는 마디 쪽인 앞에서 종합지수상으로 제가 누누이 먼저 미리 말씀드렸죠. 지겨울 정도로 2000포인트 앞자리 장중에 바꿔야 된다. 거기가 위쪽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바꿨죠. 전일 목요일날 바꿀 것처럼 보여주다가 못 바꿔내면서 나왔는데요. 그건 최근에 2거래일의 평균 가격의 평균 반등폭을 계산을 해보면 위쪽 고점의 터치 여부를 13포인트를 남겨두고 저점과 고점을 절대로 터치를 안 하는 그 트렌드를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분에서는 저 역시 지금 시장은 상승 쪽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전약이 걸렸다가 종가상 부근에서 전강으로 후강 쪽으로 좀 열릴 수 있는 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260.20을 강력하게 안착을 해버려야 됩니다. 현재 자막상으로 보시면 260.20은 강력 저항 여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저항 여부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이번 상승 마디는 이제는 소멸되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세로 매수를 잡고 올라오신 분들은 주센 말을 듣고 한마디로 상승을 잡으신 분들은 이제는 조정 쪽으로 눌림 조정, 낙폭이 크는 조정은 아니겠고요. 그분에 따른 매도 포지션도로 전환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것이 1시 전까지 올라탈 경우가 발생되면 상단 마디 하나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의 마디 때는 262대 중초반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눈치를 채시켰지만 한 5에서 55 밴드 쪽으로 상단에 하나가 마지막 마디가 좀 남아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강력 저항 걸릴 경우에는 시장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일단 눌림 조정, 최근에 올라왔던 폭에 대한 눌림 조정을 만들 것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금일자리 변곡점을 열어두면요. 올라탈 경우에 261.45 별로 없죠. 올라갈 폭이 이제는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중간 밴드 260.20 설정을 해서 대응하고 하단 밴드 258.70 제가 시청자분에게 전화를 하나 받았으면 저 마디로 어떻게 계산하고 저 변곡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혹시 미리 보고 나서 그냥 그어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저희 라이브방에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라이브방에서 저점 밴드는 258.70 지금 강력히 저점 지키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빠른 이유가 여기서 개인들의 콜옵션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겠고요. 여기서 개인들의 콜옵션 때문에 발생이 됐고 여기선 프로그램 영역권과 삼성전자로 살짝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올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요 순간에 한 10시 22, 3분까지의 반등폭은 상승 쪽의 추세로 보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선물 쪽 미리 알 수 있으면 대박 났겠죠. 자, 일단 짧게 고점 매도 쪽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260.20 강력 저항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모멘텀으로 2000포인트 갈까요? 코스피가 오늘 개장가가 1990이었는데 약간 상승폭 줄이는 것 같더니만 다시금 1990, 이제 2000포인트는 1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도 챙겨봤습니다. 네, 먼저 업 종목, 분위기 좋은 쪽 세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지난주에 기관이 아주 집중적으로 담았던 날도 있었죠. 2분기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전망되는 유망한 종목이 오늘 업 종목으로 가장 먼저 올라와 있고요. 차바이오엔
사실상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 거래일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병원 산업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오늘 밝히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오늘 신고가인데요. 비대 판매량 증가 소식 등에 아주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개불 동반한 신고가를 내는 코웨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번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멜파스가 저희가 키포인트 브리핑에도 짚어드렸었는데 역시 적자 전환되면서 여지없이 실적이 안 되며 오늘 신저가까지 추락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M&A 관련해서 잘 진행이 안 된 탓 때문에 밀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STX 페노션 사는 쪽에 인수 불발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신저가로 역시 밀리고 있고요. 동양건설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약간 주춤했었는데 매각 작업이 난항을 빚자 현재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상승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법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메리츠 중금증권 종로지점으로 가서 강보경 대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터플렉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턴어라운드 대표 종목인데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전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거의 3일간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1.5% 상승한 52,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2, 4분기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나왔었는데요. 인터플렉스는 1, 4분기에 19분기 만에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좀 악재가 나왔었고 앞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2, 4분기 때는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으로 변모를 할 거다. 그러면서 FPCB 대장주로서의 적합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나오면서 지금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애플의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미니 신규 출시로 인해서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형 FPCB 납품 전망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하반기 갤럭시 노트 3 전망 예정으로 FPCB 부품 출하가 증가된다라는 부분에 호재에 힘입어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좀 길게 보신다면 현재 작년 말 급락 국면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즉 현재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하반기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55,000원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걸리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55,000원까지 좀 짧게 보시면서 그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병원 사업 분할 후 매각 계획이 없다라는 회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일 급락을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많이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3% 오른 11,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 사업 분할은 해외 병원 운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지금 전일 12.5%가량 하락한 부분에서 지금 반등은 아직까지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 재무제표 상으로는 연결 재무제표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라는 부분을 밝히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기관 매도가 좀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적극 매수보다는 비중 조절의 국면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코웨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코웨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비대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비대는 계절적 수요를 좀 많이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0%가량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비해서 골고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내부에서조차 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에서 4월까지 월 평균 판매량이 3만 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접어들어도 소비자가 비슷하게 찾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는 소비 패턴의 변화부터 해서 비대에 강력해진 살균 효과 그래서 여름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향후 그 세척과 살균 기능이 탁월해진다면은 앞으로도 매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사업 부분에서 여기서 좀 변모되는 국면으로 봤을 때는 고점 돌파 이후에 단기 이익 실현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차익 실현 가능하지만 하반기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계절성이 없다는 부분을 감안할 때는 여기서 조금 눌릴 때마다 다시 잡아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로 코웨이를 보실 분들은 언제쯤 매수가 적정할까요? 오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봐서 오늘 갭 상승을 크게 메꾸지 않는다면은 다시 신규로 접근을 하셔서 조금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히려 갭을 쉽게 메우지 않으면 더 강하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웨이까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보경 대리님에 이어서 이번엔 다운주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보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어닝 쇼크 나오면 진짜 주가가 대단히 밀리는데 멜파스가 오늘 불운의 주인공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6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멜파스가 1분기 영업손실의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손실이 지금 32억 5,700만 원. 지난 한 해 동안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39억 원인데 이거에 약 40% 가까이 해당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하나했던 소식에 장중 52주 최저가 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S4 이제 관련된 터치칩 채용 불발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감소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꾸준한 매도 수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지금 뭐 주가 하락에 따른 매수 대응보다는 오히려 반등시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STX 페누션인데요. 지난 주말에 산업은행이 지금 STX 페누션에 대해서 뭐 인수 불가 결론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는 측은 우선 인수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긴 한데 지금 산업은행의 STX 페누션 인수 작업이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자 이제 매각이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뭐 우선 부실을 정리하고 이제 사는 주도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아니면 STX 페누션의 법정 관리에 이런 방법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이제 동양건설인데요. 동양건설 산업의 매각 주관사인 지금 3일 회계법원이 지난 16일 날 이제 우선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예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동양건설 산업의 인수전 참여한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이 좀 불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알려지면서 M&A 일정 차질 빚을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되면서 주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인수 후보 업체들의 자금 조달 문제가 좀 우려가 해소가 되고 또 법원 허가 얻는 과정에서 뭐 다음 주쯤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확정 발표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난주와 같이 이제 M&A 기대감에 의한 주가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6,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단기 반등 시 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운주였지만 동양건설은 6,000원대 초반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 소폭 마이너스 떴고요. 전반적인 수급과 시장의 상승폭 변화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종합해서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2,000포인트 이상 시장은 갈 수 있다 하시면서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 랠리에 동참할 것이다. 커플링 역시 기대감 보여주셨습니다. 정 팀장님은 2,000포인트, 더 정확히는 2,010포인트 가려면은 천연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유 대표님도 역시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것 신경 쓰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 하시면서 두 분 모두 수급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드코 대표님은요, 코스피의 박스권 진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때가 왔다. 라고 하셨고, 박재민 팀장님께서는 단기 급등한 시장 향후 방향성은 미국의 출구 전략 여부와 일본과 한국물 간에 비교해서 사고 파는 롱숏 전략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JB스탁 박소영 연구원의 공감 정도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감하실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저와 이견되는 의견을 내놓으신 전문가분은 없지만요. 뭐 다들 무난한 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공감 의견을 표하지 않고 저만의 전략으로 좀 바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미국장 경제지표조에 힘입어서 에너지와 산업재 업종의 상승세를 주도해가면서 뉴욕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간 내 던져진 물량이 좀 다시 들어온다면 글로벌 증시와의 갭을 내는데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초 처음으로 1980대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은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가 중심으로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뱅가드 물량이 이제 흡수가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국인의 그 수급이 방향성을 트는 게 아닐까라는 그 지속 여부는 현재 지금 두 가지 악재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휴 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증시와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뭐 단기 변동성인 부분일 거고 증시의 호재는 아니지만 큰 문제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1,200엔 돌파에 이어서 1,300엔 돌파까지 이뤄졌고 지금 이 부분이 꾸준히 악재로 작용 중이나 지금 엔저 불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는 사실상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신임으로 들어오면서 아베노믹스에 동조를 하겠다는 뜻의 말게 4월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이상 엔저 말고는 추가로 내놓을 카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감업종이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는 뭐 지수 상승을 제한시킬 만한 요소나 뭐 지난주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상승 모습을 보인다는 걸 본다면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뭐 증시 방향을 되돌릴 만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와 FOMC 의사로 BOJ의 금융정책 회의가 예정인 가운데 전략 후강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요즘 국내 증시가 추세 방향성이 없고 뭐 등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측해서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종목은 지금 고가를 형성한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반등을 주면서 순환매 장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펀더멘털이 개선된 업종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눈에 띄는 업종군들의 수급이 몰리는 양상입니다.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편한 매매를 위해서라면 뭐 시장 기조만 바뀌지 않는다면 업종별이나 종목별 추세 대응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뭐 가격대로 매력적이고 뭐 기간 소비에 들어오고 있는 IT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는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관점이 괜찮다 보고 있고 정말 단기간으로 뭐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은신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으로 추세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관심주도 궁금한데 그러면 일단 2,000포인트를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을 세워도 되는 장이 맞나요? 네, 2,000포인트를 염두해 두셔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급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과 뭐 엔저의 이러한 악재들이 이제는 좀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을 본다면 2,000포인트 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2,000포인트를 뚫으려면요, 소재와 산업재주, 화학이나 철강, 뭐 구간 건설, 조선 업종군들이 반등을 좀 크게 보여줘야지 2,000포인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셔야지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중심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다쿠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저 현상으로 소외가 받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높아진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코다쿠는
1997년에 설립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스, 연료 분사 장치, 엔진 오일 압송 장치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고요.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면은 알루미늄을 녹여 틀에 붓고 조향 장치와 트랜스미션, 용 컨버터 하우징, 밸브 바디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매출 비중은 2004년 20%에서 지금 현재 66%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미국의 보그워너와 세계 공조시장 1, 2위를 다투는 한라공조, 현대모비스, 일본의 벤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이캐스팅용 신소재, 학급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파업과 유럽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매출 원가 개선으로 2012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소폭 상승한 2,036억 원 정도 보였고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1% 증가한 34.3억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1월 말부터 주가를 보신다면 1월 말부터 2월에서는 2,100원대에 바닥권을 횡보를 했고요. 4월에는 2,200원대의 횡보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양봉을 밀어내고 나면 다시 상승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제가 매수가를 조금 화면에 나가는 매수가보다는 좀 수정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종목 자체에는 성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5일선을 위협하는 부분까지 밀렸다 다시 현재 올라오고 말아 올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금요일 종가까지 5일선을 이탈치 않는다면 제가 제시드릴 그 매수가 밴드는 2,500원에서 2,550원, 현재 2,565원에 현재까지 형성하고 있는데 2,560원까지 매수가 밴드로 좀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400원이고 만약에 오늘 종가 부분 갔을 때 다시 또 밀린 양상으로 보여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를 하셔서 조정 시간을 좀 기다리신 다음에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때는 손절가를 21선으로 좀 제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에서 첫 번째 분할 매수, 그 다음에 11선 정도에서 2차 매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자동차 부품주 코다코가 오늘장 관심주로 설명되었습니다. 박소영 연구원님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트 미인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다시 소폭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0.01%. 딱 그냥 보합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코스닥 기준은 소폭 올라서 강보합권 0.2%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지난 주말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지표 좀 좋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주목해봐야 될 게 외인들이 팔지는 않고 있어요. 자,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외인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가 이번 주 한 주간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의 꼭 포트 편성이 필요한 그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15,000포인트 돌파를 했죠. 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15,0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 사실상 일본 자스닥 관련해서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스닥은 크게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서서히 일본도 고점이라는 소리죠. 어느 정도는 이제 서서히 조정을 거친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일본 의원들이 망언이 좀 심한데 같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그래도 한 이번 주 안으로 2,000포인트 도달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종목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5종목입니다.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ICT 홀딩하고 있고요. 애강리메텍, EM코리아, 로만손, 하나케미칼입니다. 자, 대부분은 절반은 이익 중이고 절반은 약간 좀 빠져 있네요.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뭐가 있죠? 하나케미칼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매수가가 17,900원입니다. 현재 17,850원인데요. 오늘 많이 올랐을 때가 18,15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긴 했네요. 전체적인 추세상의 흐름, 하나케미칼의 추세상의 흐름 제가 크게 W자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W자 패턴 크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 패턴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주가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 바로 121선과 61선 부근까지는 무리 없이 바로 좀 확대해 보자면은 바로 동그라미 한번 쳐드리자면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다는 거죠. 자, 저희가 목표가를 잡은 3%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 18,500원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누누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박스권 있는데 하단과 자, 상단 부분 있을 때 항상 도달하는 가격이 그 절반 가격이라 절반까지는 도달한다. 거기가 바로 18,500원 정도다.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겠다. 딱 바닥 찍고 가고 있죠? 차트 모양도 이쁩니다. 잘 가고 있어요. 오늘 뭐 살짝 빠질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꾸준하게 이번 주 한 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둘 다 조금은 가벼운데 업황은 완벽하게 정반대 업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제가 J콘텐트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많이 들여보셨을 거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CJCGV는 알고 있죠? 그렇죠? CGV는 알고 있습니다. 메가박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가박스 관련주가 바로 J콘텐트입니다. 자, 메가박스 관련해서 좀 최근에 CJCGV가 큰 폭의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콘텐트리도 같이 가는 듯 하고 있는데 약간 최근의 차트 흐름은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바로 살짝 빠졌다가 올라갈 때의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 포인트들 지금 정확하게 J콘텐트리는 일렬로 그어버리니까 맞고서 다시 올라갈 그 시점이 됐다. 이 포인트에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고 한번 올랐을 때마다 최소한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 3주 안으로 그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발생을 했고 자, 수급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수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제 굉장히 기관들이 지난주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조금 수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외인들과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특히 투신권, 금융투자, 보험권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연기금 뭐 10만 주 매도하긴 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기관들 한 달이 아니고 1월 달부터 살펴볼까요? 1월 달부터의 기관들의 매수 물량 살펴보자면은 아직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기관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간의 일부분만 차익 실현이 끝난 단계거든요. 한 20% 정도가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끝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한 3% 이상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원래 이 종목 이름은 EMLSI 이거였는데요. 제주반도체로 사명을 바꿨죠. 자,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한 1,300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한 바닥권에서 3,000원 아래 부분에서 4,000원 초반이죠. 움직여주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한 이후에 자, 61선을 뚫고 안 쳤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약간 횡보를 지금 거듭하고 있어요.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 한 번씩 뛰어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가능성 제가 차트만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리 없이 3% 먹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고요.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올해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제주반도체 딱 봤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EMLSI 딱 보고서 아, 이름이 바뀌었구나. 그때 좀 눈치를 챘어요. 이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볼까요? 두 가지 종목입니다. 자, J콘텐트리랑 제주반도체. 저는 J콘텐트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큽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들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영화들, 1,000만 관객은 그냥 우습게 돌파할 정도로 많은 영화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번에도 아이언맨 때문에 또 굉장히 흥행물을 하고 있는데 영화관이
꾸준하게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고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자, 현재 차트상으로 굉장히 이쁜 모습이고요. 자, 현재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이제 가격대가 5,130원인데요. 충분하게 5,13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3% 정도에 해당하는 한 5,300원 정도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5,3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신다면은 3% 수익 실현하고 나와주지 않을까. 꾸준하게 말씀드린 포인트, 저점 바닥권에서 자꾸 높아간다. 벌써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잊지 마시고서 꼭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콘텐츠리 말씀을 드렸고요. 메가박스 영화 믿고서 3%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의 차트 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 중국장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250을 넘어 2280까지 회복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요? 예, 최근 중국 증시 움직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기조가 긴축 기조가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33% 상승한 2290.4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에 좀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상승 기조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투자가 1월부터 4월까지 383억 4천만 US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고, 지금 월 단위로 봤을 경우 4월 달에 0.4%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증가세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29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세계 142개국의 2040개사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외국의 투자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국무원에서 지금 행정심사를 통해서 117개 항목을 철폐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규제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통신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3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서의 긴축 기조가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고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증시는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3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2250을 돌파하니까 이제 2300 돌파 여부만 보면 되겠군요. 중국 많이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우성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던 넥센타이어 이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타이어 쪽 분위기가 좋은데 재밌는 것은 우리 강정 부장님께서 오늘 개장도 하기 전에 이 종목을 추천하셨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신차용 타이어 시장이 8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 교체용 타이어 시장도 1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지난주 미쓰비시와 공급 계약 신차용 타이어에 관해서 한 건이 크게 터졌었죠. 무엇보다 창녕 공장의 공격적 이 증설 물량에 대한 소화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오해와 우려가 많이 불식된 시점입니다. 자, 오늘 만약 시가에 공략이 됐었다면 지난주 미쓰비시와 공급 계약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이 기간 전후로 해서 기관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저항선 맞아서 약간 추가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15,750원에 공략이 됐다면 고가가 16,350원으로서 시초가 공략했다면 한 4% 가까이 빠르게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4% 수익이 났지만 아직 목표가까지는 한 200-300원 정도 차이가 나서요. 아직 수익 실현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저항이 조금 얄밉군요. 네, 빠르게 수익난 넥센타이어 시초가 공략주였는데 리뷰해드렸고요.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